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어떤 팁으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좀 얘기할 거는, 이걸 왜 띄워놨지 내가? 어제 야구 이겼죠? 중요한 겁니다. 멕시코. 오늘 일본하고 하고 내일도 일본하고 하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제 이겨서 이제 올림픽은 진출이 확정됐고, 근데 딱히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입지한 야구에서의 위치가 원래 좀 복잡한 게, 지금 하고 있는 대회가 프리미어 10이죠. 그게 1회 대회 때 우리나라가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회의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야구가 올림픽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대회가 2008년입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없어졌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뭐 야구는 일본 애들이 쫄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야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올림픽 금메달이 우리나라였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가 디펜딩 챔피언인 거예요, 지금. 두 개 부분에서 이제. 저는 원래 뭐 스포츠라 그러면 되게 좀 좋아하니까. 앞에 가나다에 대한 거는 이제 앞 시간에 했던 거고요. 앞에 이제 제가 워드를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진행을 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서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보고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이 보고서가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누가 이 연구를 했는지는 보고서를 읽는 동안에는 몰라야 돼요. 선생님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름 써서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을 쓰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참가 번호를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알려주게 되는데, 1차 보고서 낼 때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참가 번호만 씁니다. 이름 쓰면은 감점 요인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확인하고 그거를 지워서 선생님들한테 이 이름을 가린 상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라인드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됐니? 예를 들어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대영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사람도 있고 안병헌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둘 다죠. 쏘리. 내가 지금 화학하고 착각했다.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전수빈 선생님은 자기 반만 하잖아. 2학년 9반만. 그럼 나머지 반은 이상한 쌤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수빈 쌤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고서 검토위원이다. 근데 2학년 9반이다. 어떻게 될까? 부정을 저지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왠지 요거 한번 1점 깔까? 덜 까고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대회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어느 팀에 있는지 내가 마음만 보면 다 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웬만하면 심사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그 멘토 교사를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할 때 제가 다 거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멘토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또 되노?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래야 임마 점수가 따먹는 거야, 임마. 이런 식으로. 몇 개 지적을 해주지 않지만은 가장 수상권에 직행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의 방법을 나도 모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대단히 뭡니까? 불공정하죠. 제가 이 학교 와서 가장 부르짖는 게 공정성입니다. 내용의 질적인 증가는
앞으로도 누군가가 이 대회를 맡아서 진행하는 동안 증폭될 수 있는 것이지만 차근차근히 해서 또 학생들이 또 열심히 따라하고 하면은 증폭될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좀 대회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거. 앞에 화면에 보시면 라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좀 많이 보고서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넣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넣어야 되는데 사진은 가급적 편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입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됐나? 그러면 파일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전송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메일 쓰는 거예요. 지메일은 제가 알기로 기본이 15기가인가? 할당이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서에 어차피 우리가 보고서 안에는 동영상은 심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 놓는 게 많이 들어갈수록 보고서를 읽기가 어떻다?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넣어서 용량이 좀 커지더라도 웬만하면은 지메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전송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정 안 되면 구글 드라이브를 오픈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 첫 번째 찍는 법인데 얼굴 들어가면 돼, 안 돼? 예, 가급적이면 얼굴 누군지 모르게. 그러니까 실험 대상 결과물에 대해서만 좀 찍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연습할 거를 블로그에다가 제가 하나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있는 분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건데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문서에다 끼워 넣어야 되잖아. 맞아? 그때 주의할 사항을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지금 버전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그림을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 찍는 법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진을 하나 넣을 거예요. 됐니? 근데 우리는 통일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식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통일하는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잘 쓰는 게 게임에서 매우 중요하죠. 시프트와 함께. 맞습니까?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단축키 상당히 중요하죠. 마우스질로 일일이 하다 보면은 이미 시간이 늦고 그죠? 빌드업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테크트리 타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워드 프로세서 워드 작업에 있어서도 이 단축키가 대단히 중요한데 혹시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먼저 이 그림을 집어넣는 방법이 컨트롤 키에다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NI를 누릅니다. 뭘 누른다고? 컨트롤 NI를 누르게 되면 뭐가 뜹니까? 그림 넣기 창이 뜹니다. 됐어요?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때 옵션에 보시면 문서에 포함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포함으로 하시고 포함을 안 하게 되면 그림 자리만 뻥 있고 그림 경로가 없는 경우에 그림이 안 뜹니다. 됐니? 두 번째,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하지 마시고 마우스 크기로 이거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열기 누르면 요거 선택하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하게 되면 열기 누르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로 뜨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끄어가지고 드래그해서 뜨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 하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확한 위치 설정이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넣고 싶은 곳은 어디였냐 하면 예를 들어서 넣고 싶은 자리는 여긴 거야. 됐나? 지금 여기 커서 깜빡이는데 보여요? 여기에 놓고 싶은 거야. 됐어? 그럼 이때는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지 말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누르고 한 다음에
마우스 크기 지정을 해제한 다음에 집어넣으시면은 원본 크기 그대로 얘가 들어오게 됩니다. 누르면 요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 크기가 내한테 좀 안 맞아. 그치? 너무 커. 여러분 아까 찍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너무 커가지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표를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든다고? 표를 만드는데 표는 이건 꼭 대문자로 안 해도 됩니다. 컨트롤 NT를 누르면 돼요. 됐니? 그러니까 크기를 먼저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NT를 누르면 표 편집이 뜹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봐봐. 예를 들어서 요 전체 문서 안에서 한 요 절반 정도 크기 안에 넣고 싶어. 됐어? 됐습니까? 좌측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절반 정도면은 칸을 두 칸으로 만들어요. 줄은 하나, 칸은 두 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뭐로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글자처럼 취급에다가 뭐고 이거?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글자처럼 취급 여기다가 체크하고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를 해제하는 거예요. 됐니? 됐어요? 그래서 만들면 잘 보세요. 만들면 요래 뜨죠? 그러면 요게 정확하게 얘가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어 놓으면 요 지금 여기 여기 음영으로 들어간 요 부분이 딱 이 전체 문서 전체 크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커서를 두고 아까 전처럼 컨트롤 NI를 누르면 다시 사진 뜨기가 뜨죠? 그러면 여기에 요걸 누르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처럼 글자처럼 취급이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는 걸 안 하시면 돼요. 됐니? 그렇게 하면 셀 크기에 맞추어 삽입은 굳이 선택을 안 해도 아마 들어가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해놓으시면 제일 좋고.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열기를 누르면 이 폭 때문에 얘가 작아진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요걸 셀 크기에 맞춰서 하면은 이게 좀 힘들구나 라고 하면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폭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칸은 지금 필요 없는 거잖아. 일단 당장에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부 다 셀을 덮은 다음에 L을 누릅니다. 뭐를 누른다고? L을 누르면 테두리 설정이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모두 선택하고 선없음 누르고 설정 때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배치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배치하면 되고. 됐니?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편집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 말고도 문장 중간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어울림으로 넣어가지고 넣는 방식도 있는데 그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편집하는 과정 중에 사진이 어디론가 달아나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모양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요 글 다음에 이 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요 글 다음에 사진. 그래가 쭉쭉 밀어 넣는 겁니다. 사진을.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웬만하면은 그냥 아까 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요 다음 문장에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집어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단에 또 자기 쓸 거 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집어넣어 놔라.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 있죠. 가로 세로 비율은 예를 들어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개체 속성을 들어가면 그림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면 11.95, 11.95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얘 원래 사진 파일의 크기는 졸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편집되어 있는 그 편집
공간에 딱 맞춰가지고 얘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거든. 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얘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줄이세요. 줄일 때 여기 보면 기본에 가면 크기로 하는 방식이 있고 크기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한 8%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원래 그림으로 놓은 상태, 원래 그림 100%에서 아까 이제 11% 정도 되는 게 적당한 크기였으면 요거보다 크기를 3분의 1로 줄이고 싶으면 옆에 보시면 2분의 1, 3분의 2, 2분의 3 곱하기 2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3분의 2 때리면 7.33 이렇게 되고요. 됐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꼭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사진을 입력할 때 전부 다 글자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놔두시면 나중에 단체로 편집할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글자를 입력할 때 미리 모양을 생각하고 만들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글자가 좀 크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쭉 치고 순서대로 그냥 입력만 다 되도록 해놓는 다음에 나중에 편집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블럭을 다 뒤집어 씌워요. 전부 다. 됐어? 다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컨트롤 1번을 누르면 다 기본형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예, 기본형. 됐습니까? 글자 크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일단 기본형으로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편합니다. 나중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을 몇 가지 좀 적을게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겉표지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간다고? 요건 좀 크게 할게요. 겉표지가 항상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차례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고? 차례. 그 다음 세 번째가 요게 이제 반드시 중요한 건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 요약문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면 됩니다. 됐어요? 요약문이 어느 정도? 한 페이지 차지하도록.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쭉 적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요렇게. 요번에 우리가 하는 거는 요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겉표지에는 내가 이름을 넣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름을 넣는 방식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드릴 때, 심사위원들한테 드릴 때는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차피 출력해서 넘길 거기 때문에 겉표지는 빼고 드리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어요. 이제 글자의 크기나 자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하는 거. 겉표지라는 말은 글자를 쓸 필요가 있나 없나? 이건 없고요. 차례는 나중에 정해드리겠습니다. 요약문, 서론, 본론, 결론, 소감문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문장의 어떤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이제 제일 크게 자리 잡는 거겠죠. 그죠? 이때 얘네들은 번호를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전부 다 약속하기를 요약문부터 번호를 붙입니다. 근데 요약문의 번호는 여기 제일 큰 번호는 전부 로마자로 하겠습니다. 뭐로 한다고? 그래서 이 로마자 1이 요약문, 그 다음에 로마자 2가 서론, 그 다음에 로마자 3,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예. 로마자 3. 자, 얘네들은 로마자 1, 2, 3, 4, 5로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글씨의 크기는 20으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요 글자의 크기는 20 되겠습니다. 됐죠? 얘네들은 20. 나중에 그 겉표지에 제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나? 겉표지 제목 들어가는 거는 25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양식지 또 나눠줄 거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요약문 다음에 요약문을 집어넣을 때는 요약문을 한 페이지 정도 집어넣는데 그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거니까 일단 놔두고요. 이제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거. 서론은요. 이제 로마자 쓰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번호는 그 다음 번호는 1입니다. 뭐라고? 1.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제외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15로 떨어집니다. 얼마? 네, 15로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주제 선정 이유 및 동기. 이게 자동으로 번호 주는 거 이거 별로 안 좋거든. 그 다음에 예상하는 결론 혹은 기대되는 결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크게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서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될 것입니까?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귀납적 방법을 선택했느냐 연역적 방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귀납적 방법인 경우에는 무엇을 조사했는가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연구 대상. 그러니까 1번으로 들어가는 게 연구 대상 또는 실험 대상. 근데 만약에 이게 연역적 방법이면은 처음에 세웠던 뭐가? 가설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시행한 뭐 실험 1. 그 다음에 3번 되면 실험 2. 그죠? 그럼 실험 1 들어가면은 그 다음 내용은 실험 1에서는 이제 2번, 이제 번호가 한 단계 내려가면 두 칸 집어넣고 12로, 얼마로? 12로 이제 그 다음에 뭐 어쩌고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2로 가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가보다 이제 그 항목에서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시 두 칸 들어가서 이번에는 반갈로 1. 우선순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안에 들어간다. 또 두 칸 더 들어갑니다. 그럼 총 6칸 들어간 거죠. 이거는 반갈로 가.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지만 혹시 들어간다면 8개 들어가죠. 이때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원문자. 뭐라고?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원문자 1.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단 띄우기. 문단 띄우기는요, 보통 이 큰 로마자와 로마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서론을 쳤는데 전체 페이지에 한 4분의 3 정도에서 서론이 끝났어. 알겠습니까? 앞만 써도 4분의 3밖에 안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본론이 떠야 되잖아요. 웬만하면은 넘어가서 본론 하세요. 알겠어요?
새 페이지에서. 알겠습니까? 선생님 모양이 조금 그런데요. 그거는 무조건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가 쓰고 뭐 본문 이제 이제 줄을 썼잖아. 내용을 하다가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무조건 한 칸씩 띄우세요. 뭐라고? 한 칸씩.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뭐 뭐 가설 뭐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갖고 과연 뭐 이런 거 썼다 합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래가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졸라 썼을 거 아니야. 맞아? 이래가 막 써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 나 이제 그 다음 상황이 뭐가 돼야 돼? 항목이 밑에 항목이 없다면 그 다음 항목이 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와 나 사이는 한 칸 띄워요. 됐니? 여기까지 띄워.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밑에 항목이 1, 2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띄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줄 띄우지 말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물론 이거는 완벽하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고서 제출하잖아요. 그럼 심사위원들 나한테 넘기기 전에 제가 일일이 다 볼 거예요. 그리고 해당자 불러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편집하자 이건 이렇게 편집하자 해서 제가 1차 편집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근데 최대한 제가 설정해 놓은 기본적인 조건은 맞춰서 오셔야 어떻게 되겠어요? 작업이 빨리빨리 되죠? 작업이 빨리 끝난 것부터 누구한테 넘어간다? 심사위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심사위원이 면밀하게 봐줄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쓰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사진 집어넣는 거 하고 이런 것도 사진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스스로 판단해서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문단 중에다가 그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다가 글자처럼 입력만 해 놓으십시오. 됐습니까? 가급적이면 크기는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하도록 하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F7을 누르면 뭐를 누르면 F7을 누르면 용지를 편집하는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한글 프로그램이든 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왼쪽, 오른쪽, 제보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약속을 하기를 위아래에 해당하는 건 전부 10입니다. 얼마? 10. 좌우에 해당하는 건 20입니다. 결론. 편집 용지로 봤을 때 편집은 위든 옆이든 전부 다 얼마씩 띄는 거야, 전부. 20씩 다 뜬 거야. 됐니? 그렇게 되죠. 예, 위아래, 그러니까 위쪽과 머릿말 합쳐서 20. 아래쪽과 꼬릿말 합쳐서 20이 되는 거니까 10, 10씩 넘는 거예요. 됐니? 이해됐습니까? 요거 반드시 최초에 세팅해 놓고 하시면 됩니다. 됐니? 예. 그 다음에 글자체는 뭐는? 글자체는 그냥 바탕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하지? 대부분 뭐였더라? 함초롱 바탕인가 뭐 요즘 그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최초 세팅돼 있는 걸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진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내가 따로 불러서 편집을 할 거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반드시 표현돼야 되는 거. 제일 앞장에 가서 F10을 누릅니다. 뭐를 누른다고? F10 누르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항목이 위에 보면 쪽 항목이 있어요. 쪽 항목. 그래서 내려오면 쪽 테두리 배경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위와 아래에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는 쌍선, 이중실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중실선. 그러면 굵기는 자동으로 0.5가 됩니다. 더 굵게 할 필요도 없고. 됐어요? 요거를 설정해 줍니다. 그럼 정말 아무렇게나 썼는데 뭔가 있어 보이죠? 아닌가? 씨발. 아. 됐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쪽 다시 들어가서 뭐 한다? 쪽번호 매기기. 뭐라고? 쪽번호 매기기를 해서 땅갈값이 가장 기본형으로 됐습니까? 페이지 제일 아래에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줄표 넣기 넣어가지고 넣기 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페이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됐어요? 됐어? 자, 하나 물어볼게요. 원래 겉표지하고 차례에는 페이지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넣어놔. 알았어?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알겠니?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간에 겉표지가 몇 페이지? 1. 그 다음에 차례가 2 또는 3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보통은 요약문이 3이나 4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됐나요? 그거 외에는 그냥 여러분들 쭉 치고 건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건 오탈자. 뭐라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간혹 이런 경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모양이 참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막 하다 보면 모양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문장이 끝났는데. 아, 씨발, 요 끝에 요 딱 끊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앞에 가가지고. 맞아? 이거는요, 잘 보세요. 이걸 원래 정렬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 위치에다가 얘가 여기 와주면 좋잖아. 예를 들어서 이 모양도요, 잘 봐. 이 모양도 어떨 때 좋은 거냐 하면, 뭐, 그래서, 뭐, 웃기고 있네, 이래 됐어. 요 정도까지 돼 있는 거면, 여기에서 Shift 탭을 눌러주면은 요렇게 정렬이 돼요. 됐니? 요런 건 모양이 괜찮은데, 봐봐. 아까 전처럼, 딱, 다와 마침표 하나 딱 있어. 이건 여기 있는 게 낫나, 위에 있는 게 낫나? 좀 위에 가는 게 나아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잘 들으라. 내가 방법은 알려주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신 없으면 놔두세요. 알겠니? 그러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편집할 때 선생님 이거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시면 돼요. 알겠나?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 수 있을까? 글자 사이 간격이나 혹은 글자의 장평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니? 근데 그걸 일일이 찾아 들어가가지고 숫자 체킹하고 하면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어쩌다 하다 보면 글자가 너무 누가 봐도 티가 나게 변신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 경우에 써먹는 방법으로 잘 보세요. 인간의 눈은 아주 미세한 거는 구분을 한다 뭐 한다? 못하거든. 그럼 이 경우에 이렇게 하면 돼. 잘 봐. 요 문장이 시작된 지점 있죠? 여기서부터 F3를 누르고 뭐를 누르고? F3를 누르고 여기까지 블럭을 씌워요.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됐니? 요렇게 된 상황에서 왼쪽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황에서 잘 봐. 알파벳 자판에서 J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누르다 보면은 올라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내가 뭐 눌렀다고? Alt Shift에 뭐 눌렀지? J를 눌렀어요. 그럼 요 부분은 잘 봐. 요 구간은 글자 모양을 확인해 보면 장평이 얼마로 돼 있어요? 얼마로 돼 있습니까? 94로 줄어 있죠. 원래 100으로 세팅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찾아서 또 경우에 따라서 94가 아니라 93이 돼야 될 때도 있고 95가 될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다른 데 보면 요 앞줄까지 보면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아, 이쪽이 조금 어때? 장평이 좀 이렇게 홀쭉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혹은 이렇게 해도 돼. 전체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잘 봐. 여기서부터 이제 했는 거니까 아까 전에 이걸 100으로 다시 돌려놓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전체를 끌어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한 방에도 올라갈 거야. 알았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를 썼을 때 이게 안 맞아져.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여기서부터 쫙 끌어서 다시 Alt Shift J를 누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96%예요. 얘는 94%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크게 글자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때요? 크게 차이 없는 상황. 이건 못 알아보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팁 2개만 더 알려드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라 사진 찍는 법이라는 글자와 Ctrl N-I라고 써놓은 글자가 같은 내용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돼? 나뉘어 떨어져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Ctrl N-I라고 써놓은 부분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는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어디 갔으면 좋겠어? 요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문장 내용상 잘 봐라. 문장 내용상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얘가. 밑에 위치를 해야 돼. 됐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역시 원하는 구간까지 블럭을 씌우시고요. 됐니? Alt Shift를 누르고 이 경우에는 줄 간격을 줄여야 되나 늘려야 되나? 줄 간격을. 얘들 둘 사이 줄 간격을 줄여야 얘가 올라가나 늘려야 올라가나? 줄여야 올라가죠. Alt Shift를 누르고 A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좀 너무 붙어 보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잘 봐. Z를 누르면 뭐를 누르면? Z를 누르면 또 줄 간격이 늘어나요. 됐니? 알겠습니까? 실험해 보시면 여러분들 같으면 충분히 빨리빨리 익힐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나중에 어떤 학생들이 묻더라. 쌤 이런 기술을 어디서 익히셨습니까? 워드 자격증 계세요? 자격증 없어요. 군대에서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던 제 보직이 워드병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워드를 잘 쳤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야 너 해. 워드를 그렇게 많이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워드 분당 초속 APM이 400이 나왔어요. 나중에 제대할 때 700. 그 다음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군대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칼과 각. 뭔가 각 잡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문서도 똑같아요. 사람을 죽일 듯이. 야, 씨. 야, 다시 해. 다시 다 뽑아야 되는 게 뭐냐면, 티 나왔네. 다시 해. 오탈자는 중요하지 않다. 각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 저도 대학교 때 논문을 썼을 거 아닙니까? 논문 쓰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한 3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내용만 정리해 놓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있는 모든 항목에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단축키로 다 외우고 있으니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쭉 다 되는 거죠.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예.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기왕이면 보고서 모양이 어떤 게 예쁜 게 심사위원이 봤을 때 어떨까요? 좋죠. 제가 이렇게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으로 써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우는 저도 편집 안 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얘네들의 의지구나. 예, 그대로 심사위원에게 넘깁니다. 그럼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글이 연결도 안 되고 모르겠다 하고 치아보는 거야. 알아서. 알겠습니까? Alt Shift A를 누르면 줄 간격이 줄어들어요. Alt Shift Z를 누르면 다시 늘어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아까 땡겨보니까 좀 좁아 보였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좁은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람들은 미세한 차이를 그렇게 못 느낀다고. 그러면 중반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중반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블럭을 씌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한 칸씩 줄어들면은 줄어드는 폭이 전체가 커지잖아. 그럼 이건 한 방만 줄어도 올라갈까? 예,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뭐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요 줄간격이나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예. 단축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와 Z는 줄간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드릴까요? 아까 글자 크기가 막 커졌다 줄어들었다 했지? 그지? 역시 Alt Shift입니다. 블럭 뒤집어 씌우고 Alt Shift 누르고 E를 누르면 뭐를 누르면? E를 누르면은 마음대로 키웠다가 우와 늘렸다가 다시 우와 줄였다가 오케이? 예,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지. 봐봐, 아까 뭐 본론 서론은 20으로 하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놓고 하나? 그게 아니고 그냥 기본형으로 놓고 쭉 치는 거야 그냥.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본론이네, 자 서론이네. 아 이거는 25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요 위에 글자 포인트 뜨는 데도 있고 안 뜨는 데도 있는데 그거 하면 돼요. 해놓고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큰데 이거는 보니까 15잖아. 15인데 13 정도로 해야 돼. 줄이는 거는 R입니다. 뭐라고? Alt Shift R. 됐어요? 글자 크기 줄이고 키우는 거는 Alt Shift E와 R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장평이 뭐였죠? 장평 줄이는 게 Alt Shift J였죠? 늘리는 거는 바로 옆에 건데 K입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네. 세부 어차피 너가 월요일부터 보고서 쓸 거 아니잖아. 아마 내 생각에 한 수요일쯤부터 쓸 거라고 내가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수요일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안 쓰겠나 싶은데 세부 양식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보시면 기억이 났어. 내가 왜 여기를 넣었는지. 다음에 보시면요. 잠깐만요. 이게 제 블로그가 있어요. 내 블로그인데 난 항상 내 블로그 어디로 들어간지를 몰라. 어디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여기 있네. 요 주소가 블로그.다음.net에서 복사를 해야 되겠다. 블로그. 여기까지 싶은데. 요거예요. 키워서 해놓을게. 여기에다가 양식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물론 여기도 올려놓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있죠?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오늘 했던 내용에 대부분의 내용은 다 녹화됐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은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됐지요? 됐나요? 자, 향후 일정에 대한 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견적서 어제까지 못 내고 오늘 와서 낸 사람들도 있는데 잘 들어 입력 과정을 안 했다 하는 사람은 내한테 견적서를 냈건 안 냈건 월요일날 1교시 마치고 나서부터 알았어? 1교시 마치고 나서부터 수업 시간에
하여튼 오전 안에 2, 3, 4교시를 너가 알아서 누군가한테 시켜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수업하시는 선생님하고 협상을 해서 여기 와서 자기 품목을 입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지금 이미 미리 내놓고 입력까지 끝난 팀이 있어요. 알겠니? 걔네들도 더 늦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여튼 월요일 점심 먹고 나면 바로 결제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시험 치는 수요일쯤에 물건이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때부터는 논문 쓸 때까지 실험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견적서를 신청해서 하려고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1교시 마치자마자 여기 오세요. 와가지고 내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217호에 성혜진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입력하고 그래서 서류 작성하고 해가지고 바로 결제 올라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요번에 월요일날 하는 거 끝나고 나면 물품은 못 구입합니까? 2차 물품 구입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험하다 보면 재료가 떨어질 때도 있고 하거든. 2차 물품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남들보다 한 일주일 늦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했던 얘기가 이해되지? 지금 31개 팀이 참가했는데 이미 한 명이 포기를 했고요. 안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하고 떠나간 거예요. 왜요? 참가 신청서는 접수됐기 때문에 총 인원에는 반영이 되거든. 그러니까 수상 인원을 늘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고마운 친구죠. 그렇잖아. 참가 신청서를 안 냈으면 모르겠는데 내놓고 이제 안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본선에는 총 참가 신청 인원에 대해 가지고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참가하게 됩니다. 상위 20%가. 알겠어요? 발표까지 했는데 상까지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 작년에 2팀인가 그랬어요. 발표하고 2팀이 상을 못 받았어요. 떨어진 거지. 원래는 그거 없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을 딱 그 수상 인원에 맞춰가지고 뽑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몰라 한 팀 정도는 오버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한 팀 정도 오버 돼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라 속이 쓰리죠. 예. 근데 잘 봐. 이런 지금 견적 일정에 맞춰가지고 보고서 좀 타이트해 보이죠? 그럼 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왜 안 했는데 뭐 어쩌 하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반 이상은 보고서가 안 들어옵니다. 네. 저 세상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학생들은 또 하나같이 제가 이 218호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죠? 똑똑 문 열렸는데 세상 망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딱 보면 알죠? 제가 답이 뭐겠습니까? 왜 이 새끼야? 이렇게 하거든요. 왜? 보고서를 못 쓰겠습니다. 이랍니다. 제 마음은 어떨까요? 반반이에요. 이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쁜 마음도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일거리가 줄어든 거야. 알아서 나가 떨어져 준 거거든. 근데 다른 한편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짜증과 회한과 안타까움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욕이 나가는 거야. 야, 씨발 이빨 깎 깨물고 좀 끝까지 해보지 라는 말이 이까지 티 나오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냅니다. 안타깝죠? 그건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왠 줄 아나? 웬만하면 이번에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이 넘어서 내면은 당연히 탈락이긴 하죠. 근데 발표 본선일 전까지 보고서 낼 수 있으면 내세요. 열심히 해서. 왜? 세특을 써줄 거니까. 알았어. 아무것도 없는데 참가 신청서에서 주제만 보고 내가 세특을 써줄 수 있나? 물론 2학년들은 내가 써주는 권한이 없죠. 없지만 2학년들이 참가하면 2학년 담당 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인상 찌그러지는 거예요. 왜? 내가 졸라 쪼거든. 예를 들어 2학년 6반에 니 몇 반이야? 7반에 장지혁이하고 동아 7반이가 이동하고 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본선 탈락했어요. 근데 보고서는 써왔네. 내용이 이러니까 그냥 메신저에다 써줍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다. 그러면 2학년 7반의 화학은 이상한 쌤이가 화학이 없나? 물질이야. 뭐 예를 들어가 화학 관련이잖아요. 예. 그러면 얘들이 예를 들어가 화학반이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전수빈 쌤은 권한이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이상한 쌤한테. 근데 이상한 쌤 안 써줄 것 같지? 그게 아니고 내가 써놓은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학년인 경우에는 제가 웬만한 다 접근 권한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탐 실험에 써주는 게 좋은 건지 통합과학에 써주는 게 좋은 건지는 이제 구분해가지고 써주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여기 참여하셨잖아요. 참가 신청서 낸 분들이 뭔가 학교 생활에서 대입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 측면이 좀 막연하게 기대도 있을 건데 그걸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려면 일단 뭐는 써라. 그러니까 보고서를 한번 써서 내라. 기왕이면 기한 맞춰서 내면 더 좋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네. 질문. 질문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뭐 하나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을 해야 되겠어. 전국적으로 방송상에서. 안 믿는 새끼들이 하도 많아. 제가 학교 오기 전에 학원 강사였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인강도 했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인강 강사였다는 거? 아니 어쩌다가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의문을 제시하더라고. 구라를 치고 있다. 감히 학생들에게. 내가 욕은 좀 많이 하지만 거짓말은 그렇게 안 하지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나는 이렇게 살아 라고 했을 때 그걸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학년 초에 여러분들 2학년들도 알잖아. 학년 초에 만났을 때 난 욕한다 씨발. 그러니까 욕 같으면은 너가 그만두든지 집에 가가지고 뭐 씨발 학교 선생님이 욕을 한다니 맞니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확인이 안 되는데 뭐 맞냐 뭐 이딴 소리 하는데 네이버에 가세요. 치면 지식인 뭐? 지식인에 보면 2004년입니다. 이게 무려 지금 이제 자료는 다 없어졌고요. 누가 이거 물었어요. 날짜 보이나? 2004년 2월 달이에요. 됐니? 있죠? 있죠? 동명이인 아니야? 이질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나야 알아서 이 씨방들이 자꾸 의문을 제시하고 학교 선생님이 자꾸 구라를 친다고 얘기하고 알겠어? 누가 보면 나중에 이렇게 대학도 안 나온 거 아니야? 이질할 거 아니야? 경대 나왔어요.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